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 오늘은 물리강화 빛의 회절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은 회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절의 종류에는 프레넬 회절과 브라운호퍼의 회절이 있는데 이 종류에 관해서 각 특징들만 좀 비교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회절을 이용한 분해는 사물을 분해할 수 있는,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부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절이라는 것은 좁은 공간 또는 틈새, 모서리도 가능하겠죠. 날카로운 모서리, 이런 부분을 지나면서 넓게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좁은 틈새를 지날 때 퍼져나가는 것.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좁은 틈새에서 나오는 빛이 굉장히 넓은 빛으로, 밝은 빛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확성기라는 것을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파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 호이겐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원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호이겐스 원리는 현재 파면상의 모든 점들은 새로운 파동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다가 이런 슬릿 틈새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틈새를 만나게 되면 여기만 좀 작게 통과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부터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 하지만 이 A면에 있는 애와 B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파동이라 하더라도 A와 B는 결국 같은 거다라는 거죠. 같은 거다. 왜 새롭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같은 애가 된다.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서 나간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슬릿의 간격이, 슬릿이라면 이 틈새 간격이 작은 경우가 이렇게 더 잘 퍼져나간다라는 거고요. 슬릿의 간격이 큰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평평하게 빠져나가면서 회절 현상이 덜 일어난다. 이게 회절이 잘 난다라는 거. 틈새가 작을수록 빛은 잘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잘 퍼져나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절 무늬,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뉴턴의 원무늬가 있는데, 회절 무늬도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뉴턴의 원무늬도 원 무늬에서 원형의 무늬가 나타나는 건데, 뉴턴의 원무늬는 간섭이었고요. 이 회절은 회절이죠. 근데 얘들이 비슷하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회절 무늬의 특징을 보면, 이 특징이죠. 회절 무늬의 특징을 보면 중심부에 최대 밝은 무늬가 보입니다. 물론 간섭도 영의 이중 슬릿의 중앙에 밝은 무늬가 있고 하지만 얘들 무늬간 간격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회절은 중심부가 최대 밝은 무늬가 보이고 가장자리 옆으로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밝기가 현저히 감소되고 무늬의 폭, 그리고 무늬간 간격도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주변으로 넓게 퍼질수록 이 간격을 밝고 어둠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 근데 간섭 무늬라고 하는 거는 뉴턴의 무늬에서만 중심부에 어두운 무늬가 보이고요. 왜냐? 얘가 렌즈가 이렇게 하나 있고 위에 볼록 렌즈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데 이 중심은 거의 빛이 통과 못하는, 거의 틈새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둡게 무늬가 나타날 거고, 이 틈새가 존재하는 곳은 경로차에 따라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간섭이다 보니까 무늬의 폭과 무늬 간 간격이 일정하고 무늬의 밝기도 주변으로 간다고 했을 때 크게 많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고시에 실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국가고시에 출제된 또는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보면, 자, 빛이 원형 조리개를 통과하면서 아래와 같이 명암 무늬가 생겼다. 명암이라면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겼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빛의 성질은 보기 5개 있고요. 자, 오른쪽 보면 평평한 유리판 위에 평볼록 렌즈를 놓고, 이거 보면 평평한 유리판 위에 평볼록 렌즈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평볼록 이렇게 놓고 단색광을 비추면 오른쪽과 같은 무늬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빛의 성질은 문제 비슷해 보여요. 근데 위에 세팅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근데 그림을 보면 크게 차이 안 나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흑백이다 보니까 더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왼쪽 거는 중심부가 최대 밝기고 최대 밝은 무늬고요. 주변으로 갈수록 이 무늬 간격이 좁아들기도 하지만 연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어두운 무늬고 주변으로 갈수록 이 어두운 무늬와 밝은 무늬의 선명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간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런 간격도 그렇고요.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애들은 간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앙만 확실하게 밝고 주변으로 갈수록 선명도가 떨어지는 애는 회절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위에 조건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얘를 가지고 뉴턴의 원문이라는 걸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여서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회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나올 건데, 프레넬 회절과 프라운호퍼의 회절입니다. 이분은 학자들의 이름이고요. 자, 프레넬 회전은 틈새와 스크린까지 거리가 근거리, 가까운 거리고요. 생각보다 짧은 거리고, 프라운호퍼는 먼 거리, 원거리 상태이고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얘들이 퍼져나가면서 완전 평면이 되기 전이라서 구면파가 휘어져 있는 구면파가 되고, 프라운호퍼는 얘들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곡률이 조금 커지면서 마치 평면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평면파. 상의 크기는 둘 다 커지니까 상관없고, 상의 모양은 구면파일 때는 상의 모양이 변형되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거리 차이에 따라서도 이 상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프라운호퍼는 상의 모양이 크게 변형되지 않는다. 왜냐? 평면에 들어온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수가 거의 없고 구조를 설정하기가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분해야 되는데,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좀 꼼수라는 꼼수, 팁이라면 팁을 드리면, 자, 저는 학생 때 공부할 때, 자, 프레넬, 프라운호퍼 이름의 길이가 누가 기냐면 프레넬이 짧아요. 짧으니까 근거리, 프라운호퍼 이름이 길죠. 원거리. 멀면 평면파, 가까우면 구면파잖아요. 자, 요거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우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외우면 되죠. 아니면 앞에 프레넬, 프라운은 똑같으니까 끝에 피읍자 들어가서 평면파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멀면 이름이 길고 기니까 먼 거고, 멀수록 평면파가 된다 라는 거. 그림 보시면, 자, 오른쪽 얘가 프레넬 회절이고요. 프레넬
왼쪽이 프라운호퍼인데 호퍼의 회절인데, 자, 광원에서 똑같이 빛이 나와요. 근데 얘가 점점 펴져 가다가 아직 평면이 되기 전에 슬릿을 만나면 또 새로운 파면이 형성되죠. 파동이 형성되죠. 이렇게 되니까 스크린까지 도달할 때 구면파가 도달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처음에 광원에서 구면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스크린까지 거리가 매우 무한대로 멀어져 버리면 얘가 점점 곡률이 펴지다가 마치 평면이 된 것처럼 효과를 보이게 되고, 평면파가 슬릿을 만났을 때는 다시 구면파로 바뀌죠. 여기는 구면파죠. 구면파가 됐는데 또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의 평면에 가까울 때 스크린을 놓게 되면 스크린에는 실제 다시 평면파가 도착하는 형태가 되죠. 이 거리가 얘가 매우 길어지니까 평면파로 들어오게 된다. 변수가 없다라는 거죠.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쨌든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프레넬은 근거리 구면파에 대한 회절, 그리고 프라운호퍼는 원거리 평면파에 대한 회절을 증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회절의 세기는 강도는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은 기본적으로 항세 간섭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D 곱하기 사인 세타는 M 람다라는 우리가 간섭에서 봤던 그 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회절의 세기는 이게 중요하죠. 파장이 길수록, 그 다음에 틈새가 좁을수록 회절의 세기는 강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까 봤지만 이 틈새가 작을수록 회절은 잘 일어나고, 또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납니다. 자, 파장이 길수록은, 파장이 길면 길수록 뭐가 짧아지냐면 진동수가 작아지죠. 자, 여러분들이 이 좁은 틈새를 통과하는데 이렇게 진동이 많은 애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튀는 애들은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똑같은 틈새라고 해도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튕기는 애들은 통과가 가능하죠. 즉, 이렇게 느슨하게 튕기는 애는 한 파장의 길이가 길고 상대적인 진동수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얘는 파장의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진동수는 많다 보니까 이 틈새를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절은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둠 속에 갇혔는데, 어둠 속에 완전 암흑 속에 갇혀 있는데 매우 작은 틈새에서 나오는 이 빛이 이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밝은 빛으로 보이잖아요. 회절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전도 작은 걸 써도 멀리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분해능이란 건 인접한 두 물체를 두 개의 물체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소 분리각, 최소로 떨어뜨리는 각도를 측정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틈새가 원형 슬릿에 의한 분해능을 우리가 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눈의 동공이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력적인 관련된 부분만 생각해서 원형 슬릿에 대한 분해능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평면 슬릿에 의한 분해능도 충분히 알 수 있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이 원형으로 된 동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고려하는데, 이거는 레일리라는 학자가 만든 기준 공식을 적용시켜서 하는데, 이 사인 세타는 1.2 곱하기 D분의 람다 파장이죠. D분의 파장을 가지고 구하고 단위는 라디안 각도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때 최소분리각을 사인 세타로 했을 때, 하지만 이 사인 값은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세타는 1.22 곱하기 d분의 람다로 하는데, d분의 람다 이렇게 한다. 여기 d는 슬릿 사이즈고요, 슬릿의 직경이고요, 그리고 람다는 파장이겠죠. 즉 회절이니까 파장이 길수록 회절은 잘 일어나는데, 자 오른쪽 최소 분리각과 분해능의 관계, 이 세타와 분해능의 관계, 최소 분리각이 작다, 구분 능력이 좋다, 분해능이 좋다, 시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타가 작은 게 시력이 좋은 겁니다. 분해능이 좋은 거고, 이 말은 물체가 여기 한 사람과 여기에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있는데,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이 틈새가 여기 기준에서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요. 이 세타가 작은 거, 이런 A 경우와 이렇게 되는 세타, 이 B 경우에 B가 세타가 크죠. 세타 A와 세타 B를 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하지만 얘가 더 작지만 이 틈새가 작을수록 얘 둘이는, 이 동그라미 두 개는 더 가까이 있는 게 되죠. 그러면 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두 개로 인식한다라는 거는 더 정밀하다라고 볼 수 있죠. 세타가 작을수록 정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다,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시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릿의 직경이 크다라면 분해능이 좋고요. 직경이 클수록, 너무 커도 문제가 되겠지만 작은 것보단 큰 게 좋고요. 입상의 파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한 조건들을 보면, 직경은 나중에 우리가 피놀 검사할 때 우리가 보통 직경 피놀 사이즈를 1에서 1.5mm 사이즈를 많이 써요. 동공보다 작은 사이즈를 효과를 주는데, 이거를 왜 0.5 이렇게 안 쓰냐면, 얘가 너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회절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틈새가 작아지니까, 틈새가 작아지면서 회절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오히려 빛이 퍼져 보여서 선명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동공보다 큰 3mm 뭐 이런 것들은 동공보다 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축동된 동공 사이즈보다,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작은 피놀 검사를 쓸 때 이 정도 사이즈를 하는 걸 여기서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최소 분리각이 작다, 시력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란돌트 고리시표 있죠. 이 틈새를 구분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1.5mm 5m에서 5m 거리에서 이 1.5mm 틈새가 벌어진 거 방향을 구분하면 우리가 1.0 시력이라고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시력을 측정한다. 작은 걸 구분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시력이라고 말해준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동물의 독수리나 이런 애들이 훨씬 좋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이 정도만 해주면 1.0 시력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죠. 이렇게 우리가 분해능이 우리 안경 관련 업무에 적용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회절은 이 정도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회절의 종류, 그 다음에 분해능,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회절 문제가 나오면 꼭 득점하셔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